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네. 오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비비의 작년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결산에서 많이 지적이 됐죠.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그 원죄는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비비가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실 이전 때 이 돈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예비비가 해외 순방은 열심히 다녔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과가 없었다는 게 대표적인 게 엑스포 유치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해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이 정부가 편성한 이 예비비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험, 그러한 정부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가 4조 8천억인데 전년 대비 14.3%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정액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총 지출 증가율은 3.2%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긴축 재정을 편성한 건데 유독 예비비만 14.3% 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과학기술 R&D 예산을 올해 왕창 어떤 5조 원 이상 깎아버려놓으니까 어차피 R&D 예산 늘려줘야 되니까 그게 한 17.3% 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지금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정부 3.2%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5배나 많은 예비비 증가율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가지냐면은 야 이거 대통령 예비비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뭔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또 이거 미리 아예 기재부에서 편성해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21년 이후에 예비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22년에 5조 5천억, 23년 4조 6천억, 24년 4조 2천억으로 편성 단계에서 계속 줄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14.3%로 이렇게 가장 많이 예산을 늘리는 거는 뭔가 이게 기존 기조에 또 안 맞는 거죠. 부총리께서 설명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난재해 대비 감염병 얘기를 하잖아요. 재난재해 대비나 감염병은 관련 부처에 편성을 하면 돼요. 일반 회계로. 근데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것 관련해서 행안부나 농림부나 해수부나 환경부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전년 대비 약 4,030억 원을 줄였어요.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부처에 있는 재난 대책은 예산을 줄이면서 예비비 예산을 늘렸다라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부 감염병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2023년에 9,53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재해 대책이라든가 감염병 이 문제는 일반 부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예비비로 가져왔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쪽 예산은 줄이고 예비비를 늘렸다. 그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예비비 편성 취지, 또 예산의 전체 예산 편성 기조,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예산 편성의 항목, 모든 부분에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받아들여서 제 생각에는 적정수적으로 삭감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비슷한 게요. 뭐가 또 있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의원들끼리 얘기하면 기재부가 옛날 같은 기재부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기재위 전문위원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국제개발협력기금 개발협력자금이 있잖아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잘 아시죠? 이번에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은 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어요. 정액한 거하고 아예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라서 총리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걸 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무처를 둬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4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시행된 게 이걸 원래 만들 때 어떤 취지였냐면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이게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이게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으로 인한 낭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이 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까지 두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만든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종합계획은 매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이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계획안 대비 정액된 사례들이 24년 대비에 약 1,547억 이 정액돼서 2조 2천억 수준이 됐고 아예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원할 대상 국가도 정해지지 않는 사업들이 250억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국제개발협력법을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엄격함을 들어가는 돈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국제개발협력 자금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편성에 있어서도 기재부의 그런 예산 편성의 엄격함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을 따지는 그런 사세들이 무너졌고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각 부처에 있는 그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감액한 게 그냥 임의로 감액한 게 아니고 보통 이제 23년도 24년이 전반적으로 재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해복구비라는 게 단년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 24년도가 작으니까 25년도에 그 부분들이 연동해서 좀 줄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ODA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ODA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국제기구에 저희가 이제 좀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혹시라도 말씀하신 그렇게 저희가 좀 그렇게 잘못 편성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